네, 안녕하세요. 좀 너무 늦은 시간이긴 한데 잠깐 켰습니다. 자고 나서 또 까먹으면은 아쉬울 것 같아서 그 전에 일단 다 얘기해두고 다 써서 이제 기록해두고 나중에 이제 또 출근하면서 다시 들으면서 복귀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음, 다듬으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원래 그런 걸로 좀 썼지만 어쨌든 오늘 아침에는 거의 오늘 아침에도 잠깐 켰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때문에 켰었죠? 음, 잘 기억은 잘 안 나. 이게 지금 잠이 오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렇긴 한데 음, 아, 그 작업했던 내용들 키키로 이제 완전히 키키에 이제 키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완전히 시간 쓴다는 얘기랑 그리고 그러면서 LLM 라이트 엔진 카파시가 얼마 전에 공개한 옵시디언 렌더링 엔진이죠. 옵시디언 이제 맵 구성해서 렌더링하는 엔진인데 그걸로 이제 제 블로그를 이제 이런 거 이거죠. 이게 로컬 최근에 작업은 이제 그 회사 컴퓨터로 여기서 잠깐 개발하고 회사 컴퓨터로 바꿔서 하고 있어서 어쨌든 아마 이게 아침에 있던 그대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맵 구성해서 그 구조에서 볼 수 있고 음, 어쨌든 이거가 오늘 아침에 있고 오늘은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간도 거의 9시부터 계속 돌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스템 구축해 놓은 거랑 시스템 구축 플러그인 해 놓은 거를 이제 실제 그 파일 패스랑 이제 연결을 해서 근데 너무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게 사장님이 거의 키키 쪽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막 얘기할 때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주의를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원래도 이게 4시 퇴근이었는데 항상 4시 퇴근인데 제가 이제 시스템 하네스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네스 시스템이 있는 거죠. 하네스 시스템이랑 관련 이제 이투이 뽑을 때마다 좀 끝까지 보고 좀 가고 계속 수정하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플러그인에서 좀 빠진 거 있으면 찾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거 핸드폰 카메라가 조금 불안정하네요. 그냥 이걸로 바꿔야겠다. 음, 맥은 저거 안정성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추레하지만 보면은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쨌든 정신이 없긴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4시 퇴근인데 조금 더 했습니다. 그냥 키키를 이제 어,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받고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는지는 대충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컨셉은 안 되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네스 만나면서 마주쳤던 애로사항들 그런 것들 이제 정리하는 복귀 정도는 괜찮다고 하셔서 일단 그 전에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시청자분이랑 한 분이랑 이제 얘기를 해봤을 때 이거 프리 소개 영상을 내가 안 찍었구나 그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제 유튜브를 쫙 내렸을 때 그게 프리 관련 내용이 그러니까 개발 프리 1일차 이렇게만 돼 있고
이게 출근하고 계약 잡히고 계약된 이런 거란 거를 인지가, 그러니까 한번 잡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어쨌든 음 그러니까 공지성이 잘 없었다. 어쨌든 그런 거고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 팀은 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곳은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이제 커피챗을 주신 분이랑 한 3월 16일쯤에 이제 얘기가 잘 돼서 그때부터 프리랜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네스 개발 프리랜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좀 많이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템포가 굉장히 빠르시고 사장님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시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다가 이제 수렴한 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한 게 이제 키키인데, 이것도 키키인데 제 생각에 이건 조금 더 파볼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파볼 여지가 많은 것 같아서 많다. 이게 그래서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원래 이전에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드보스라든가 뭐 레오드도 어떻게 보면 있었죠. 근데 레오드도 있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결합이 돼서 키키가 좀 된 경향이 있습니다. 키키는 목적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하네스로 하는 자동화 시스템인데 이제 스캐폴드를 계층형으로 구성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층형으로 구성해서 이거 잠깐 일단 팀 설명부터 다 하고 가야겠다. 일단 여기 팀은 핑크스랩이라는 곳인데 엄청 작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거의 없는데 스타트업, AI 스타트업인데, AI 이제 생성형 스타트업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한 24년도부터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AI로. 그래서 자체 갖고 있는 앱 서비스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배포하신 것도 있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더 디벨롭 해보는 아이디어도 몇 개 내셨고, 그리고 그 몇 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고, 어쨌든 그러기도 했는데, 일단은 예, 어떻게 보면 하네스 쪽이랑 그러니까 연락을 주신 이유를 알 것 같은 그런 성격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네스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랑 거의 결이 맞는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LLM을 엔진으로 쓰는 거죠. 그게 생성이든 연산이든 LLM을 엔진 인프라로 써서 뭘 시도해보는 그런 곳이고. 근데 여기가 사장님이랑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다 사장님 지인분들이죠. 이렇게 있으면 항상 이렇게 회의를 한 번씩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모여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보면 이게 한 명당 하나씩 합니다. 한 명당 하나씩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결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생 주니어인 제 입장에서는 생 주니어의 플러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진짜 하면서 좀 배우고, 저도 하네스 소개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가끔씩 디자이너 쪽분 오시고 마케팅 디자인 쪽분 오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취준에서 거의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런데 협업하면서 푸는 것 같아요. 협업하면서 좀 힐링하고, 협업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같이 그냥 하네스하고 뭐 얘기 말씀 듣고 그냥 제 생각 얘기하면서 이건 어떻냐 할 때, 이건 이거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런 부분은 뭐 실제 그걸 보면은 약간 결과만 보고 뭐 약간 추론한 그런 거다. 이 과정을 보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짚어주시고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이쪽의 역사를 좀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창업자 좀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서 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음 이렇게 일단 팀 특성을 좀 소개를 드렸고, 모이시는 분들이 좀 다 저런 성향의 분들, 그리고 이제 바이브 코딩이랑 하네스 이쪽으로 이제 한번 시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시고, 그런 게 했을 때 이제 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참 너무 많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이번에 키키는 조금 신경을 많이, 키키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긴 하네요. 빨리 키키 얘기해야겠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제가 했던 방식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랫폼 안에 쓰죠. 이거 플랫폼 하네스라고 해야 될까요? 서비스 하네스라고 할게요. 서비스 하네스 비서형이죠. 이거는 비서형의 크루 스타일, 그리고 이제 런타임에서 조립, 그 다음 훅으로 제어, 훅으로 동작 제어, 그 다음에 툴 툴유즈 툴유즈 기반 액션, 그리고 에이전팅 루프로 많은 턴 소비, 많은 턴을 빠르게 소비, 그리고 MD 기반. 여기까지가 이제 제 보통 만들던 스타일이죠. 하네스를 만들던 스타일인데, 비서형 자율수행형이죠. 자율수행형.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은 그 오픈 클로랑 아니면 클로드 코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필요한 기능들을 조금 더 붙이는 식으로, 약간 이번 옵시디언 맵도 그렇고, 옵시디언 맵, 근데 이거는 지오드랑 연동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 작업용인데, 이제 대신 지오드가 이거를 탐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옵시디언 맵을 탐색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MD로 구성된 그래프레그죠. 그래프레그, MD로 구성된 그래프레그가 좀 붙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좀 필요한 MCP 붙이다가, 예를 들어서 아카이브 MCP가 나왔다. 아카이브 MCP를 붙였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집을 때 그러니까 리드로만 엄청 짚다가 컨텍스트가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런 아카이브로 가져온 논문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하지 않았을 때 컨텍스트가 과도하게 소비되는 부분이 있다. 약간 이런 문제 사항을 만나면은 이제 이런 레퍼런스들이랑 아니면은 외부 자료들 이런 거 수집을 해서 좀 개선을 하면서 발전을 해왔죠. 개인 프로젝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클로드 코드가 이제 그때 봤던 이제 방식이, 이게 어떻게 보면 클로드 코드 유출본이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된 방법이기도 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HTML이나 아니면은 좀 파싱하기 힘든 자료가 오면은, PDF든 이런 게 오면은 일단 무조건 바로 컨텍스트에 넣는 게 아니라 MD로 무조건 변환을 시켜서 넣는 이 중간 과정,
이 중간 과정이 이제 클로드 코드에 있거든요. 이제 이런 중간 파신 과정들 넣으면서 조금 기능 보강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오드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프리를 합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이제 레오드를, 그러니까 플랫폼 하네스를 어떻게 보면 타겟으로 했었죠. 근데 이제 이 플랫폼 하네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작업 수행이 되는 건 오케이인데, API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빠르게 개발하기가 생각보다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지오드가 있긴 해도 앱이 두꺼워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불안정한 거죠. 지오드를 완전히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업스트림을 제대로 받아왔을 기도 힘들 뿐더러 지오드 발전도 워낙 빠르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 레오드가 불안정해지는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기도 불안정하고 또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좀 API 콜이 너무 많아요. API 콜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또 사장님 돈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 거 연결해서 쓰다가 오퍼스 연결해서 쓰다가 거의 파산 직전이거든요 지금은. 이게 이쪽 토큰 쪽 최적화도, 그래서 최근 블로그가 다 토큰 쪽 최적화인 것도, 아니면 글랍 넣고 이런 쪽으로 아까 MD 변환하고, 아니면 그 외에도 꽤 되거든요. 관련 포스팅이 아마 다 그런 방향일 겁니다. 최근 포스팅들이 이제 로그인해야 되는 이도 빼고 확인해 보시면은 다 포스팅한 건 아니지만 최근 포스팅이 이 그 토큰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만큼 약간 좀 손볼 구석이 조금 튜닝할 구석이 많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프리 계약 기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다 쓰긴 좀 그렇다. 그리고 구독 모델 지원, 이게 진짜 크긴 했죠. 구독 모델을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참 좋은데, 나중에도 그 다른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엔트로픽이 이제 행보가 참 좋은데 최근 거버넌스가 좀 많이 별로예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거버넌스가 많이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엔트로픽은 조금 실제로도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 그 하네스를 잡아버렸으니까 이게 클로드 코드죠. 이게 클로드 코드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게 지금 코딩 에이전트로 나왔는데, 이게 온갖 게 다 되다 보니까 배시 접근이랑 온갖 게 다 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허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고 문서 작업에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직별을 안 가리고 쓸 수 있는 툴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클로드 코드가 그만큼 이제 사용성이 넓은데, 이제 클라이라는 장벽만 넘어서면 사용성이 넓은데, 그걸로 이제 허브가 돼버리니까 이미 약간 좀 벌써부터 그 나오는 거버넌스들이 좀 지배자적인 거버넌스가 많아요. 말했다시피 이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네스, 서드 파티 하네스는 이거 지메일로도 왔던데, 이거 메일 보면서 할게요. 보면 이건데, 이제 이 번들을 파는 대신에 여기 서드 파티 하네스 있죠, 라이크 오픈 크루, 이런 쪽은 이제 그냥 한 번 더 이제 서브스크립션 사용하면은 뭐 불법이다, 밴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코덱스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픈 클로는 열어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하네스 쪽으로는 수익성을 만들기가 좀 굉장히 까다로워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클로드를 만약 쓴다 그러면은 클로드 계열을 거의 진짜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뭐 ROI를 생각을 하고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낼지를 고민을 하게 되면은 거의 클로드 계열 모델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하네스로 승부를 봤을 때, 하네스를 제품으로 낸다고 했을 때 구독이 지원이 안 되면요. 그러면 선택지가 정말 로컬, 젠마 좀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젠마가 이미지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지 디자인은 제 생각에는 클로드 계열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별로 안 큰데도 이게 8비? 8비, 9비였나요? 진짜 작은 거 있거든요. 진짜 작은 걸로 해서 나오는 출력 속도가 빠른데, 그런데 이제 이미지 계열은 오히려 저쪽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건 좀 신기하긴 했고, 디자인 쪽은 이쪽이 낫고, 뭐 그냥 이렇게 되면 사실 구독형 모델 지원해주는 이제 GLM5, GLM 5.1 나왔죠. 이번 5.1이랑 그 다음에 GPT 계열, GPT 라이크, GPT 계열죠. 이쪽은 이제 구독제가 지원이 되니 구독제를 막지 않으니까 결국 이쪽으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디메리트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또 까다롭게 됐어요. 플랫폼형을 개발할 때는. 근데 이제 그때 이거에 대한 다른 방안 접근이 이제 페이퍼 클립, 그쪽을 보면은 다른 접근이 나오는데, 페이퍼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클로드 코드를 지금 오케스트레이션 한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만약 별도의 툴이 없다면은 이런 이제 시목스를 두고, 시목스나 아니면 터미널을 두고 여러 세션을 켜서 이제 칸반 같은 중간 협업 MD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칸반 같은 중간 협업 MD를 둬서 이 워크플로우대로 병렬 작업시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복잡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세션만으로 관리하기에는 오히려 복잡도가 너무 높아지는데, 이제 그런 거를 YML로 관리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클로드를 사용하더라도 이걸 이제 세션들 여러 개 나눠서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게 이제 페이퍼 클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페이퍼 클립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오늘도 여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고, 이걸로 이제 템플릿들 많은 그런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계층 템플릿들, 거기에서 이제 실제 조직도랑 그리고 이 하네스 특성을 약간 섞어서 조금,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세히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층도를 구성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봤고. 근데 그러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이제 결과물을 다 받아봤을 때, 이투의 결과물을 다 받아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 스텝이 늘어나면서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그냥 트랜스크립트를 이제 페이퍼 클립에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결국 제이슨 형식도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트랜스크립트를 서로 오가면서 이게 결국 스캐폴드가 짜이고 결과물이 나오는, 생성이 되는데, 이게 품질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좀 봤어요. 품질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걸 받아서 오케스트레이션보다는 지금 오히려 피터 스캐폴드가 단일 작업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를,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얻는 이점이 토큰 소모량에 비해서 좀 작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페이퍼 클립을 하면서. 이제 물론 페이퍼 클립 안에도 이제 좀 더 세팅을 하긴 해야겠죠. 에이전트 MD를 조금 더 다룬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단일 그 스캐폴드 작업했던 것처럼 완전 핏하게 더 맞춘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환경에다가 핏하게 맞추는 거죠. 대상이 되는 환경에 핏하게 맞추고 이렇게 루프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래 관측성 더 넣고 루프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아지긴 하겠지만, 근데 일단 페이퍼 클립 오케스트레이션이 있다는 거는 이 체계가 잡히면은 이제 여러 쪽으로 어떻게 보면 병렬로 갈 수 있는 솔루션이 되는 게 사실 최고라서,
근데 그런 감점을 봤을 때 아직 페이퍼 클립은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초기 오픈소스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좀, 그러니까 이게 클로드 코드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게 완전 아직 기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때그때 대시보드가 조금 빈다거나 아니면 기능상으로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거나 이러면 바로 그냥 PR 올리거든요. 오픈소스 페이퍼 클립이나 그냥 PR 올리는데, 근데 이제 이쪽은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분도 아마 오픈클로 스타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PR 머지를 해도 이제 골라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일단 PR 올릴 때 무조건 그걸 거쳐요. 그 그루봇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직접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페이퍼 클립 여기 보면 PR이 엄청 많이 올라오죠. PR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올린 거 어떤가? 어딨죠? 예시 있나? 제게 아닌데 이건 저랑 비슷한 생각하시면 제 PR 보면서 할게요. 그냥 저 PR 올린 게 있을 텐데. 좀 많긴 한데.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 어쨌든 이 페이퍼 클립 쪽을 보면은 이런 게 달려 있더라고요. 아무거나 그냥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랩타일 앱이라고, 이 컨피던스 스코어가 5점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예 그 뭐지 그게 없어요. 뭐지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이 5점 맞추는 동안 슛을 올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커밋 올리면 되는 거고, 이 5점은 이제 이것도 그냥 보시 평가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또 교정을 해줍니다. AI가 교정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골라서 이제 머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픈클로처럼 그냥 이 PR만 쓱 긁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리젝하고 이걸 긁어서 클로스드 한 다음에 코드로 생성을 해서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오픈클로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인터뷰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관리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좀 툴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가드레일이 좀 붙어 있어요. 아무래도 다 하네스에 올리는 건 대부분 아마 그 에이전티 코딩으로 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또 AI가 교정하고 그러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관리가 되는 프로젝트임에도 이것도 보면 뭐 단일 파일이 5천자, 오디오라가 좀 덜 돼 있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에도 이게 워낙 사람들이 원하는 그게 많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오르는 오픈소스인데, 오케스트레이션 툴인데, 확실히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캐폴드를 굳이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개인이 이제 스캐폴드를 물론 따로따로 이제 에이전트별로 특화별 스캐폴드를 깔긴 깔아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계층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라우팅이 굉장히 편하고, 또 이런 거 스펙을 이제 YML로 관리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약간
조금 더 틀면은 이제 그런 것도 되고요. 이 클로드 코드랑 뭐 다른 에이전트도 여러 개 지원하지만 이제 클로드 코드를 하면서도 뭐 개발 쪽은 GLM5 구동 모델을 쓴다든지 플랜은 이제 클로드 코드 그걸 쓴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뭐 다른 모델들을 섞어 쓴다든지 구동 모델을 붙여도 잘 돌아가서 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댑터로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잘 편하다, 잘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UI도 약간 이런 방식 이제 계층도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사용자 승인이 필요한 거 이렇게 인박스로 쌓이고 계속 이 에이전트들이 작업한 건 이렇게 계속 쌓이고 들어가면 이제 작업 내용 같은 거 볼 수 있고 이런 식이라서 칸반이랑 깃이 섞인 것 같은 그런 거라서 사람이 확인할 때 그렇게까지 불편한 점도 없고 꽤 괜찮게 쓰다가 그러니까 이러면은 참 좋은데 근데 막상 이제 결과물을 딱 받았을 때 아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왔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본 거는 어쨌든 결국 계층 구조의 에이전트가 되면은 저 부분을 자동화를 하려면은 이번에 해본 접근이 딱 두 가지였거든요. 아마 이 두 개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페이퍼클립에서 지원하는 기능이기도 하고 하나는 지원하는 기능이고 하나는 구현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끼리 분할이 돼 있으면은 이게 만약 하나의 이제 워크플로우로 묶여 있다. 하나의 MD로 묶여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분할을 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그냥 그 MD랑 스킬 훅으로 하나로 강하게 묶여 있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이 따로 필요는 없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좀 더 유연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여기 안에 MD랑 스킬들은 따로 놓고 여기 안에 MD랑 스킬들은 따로 놓고 이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그러니까 제가 보통 구성한 그 뭐 8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산형 스캐폴드 그런 걸로 하나로 묶여 있지 않고 얘가 이제 보고 이 작업은 얘한테 던지면 되겠네 하면 얘한테 던지고 이 작업은 얘한테 던지면 되겠네 얘한테 던지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각각의 작업을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동작하려면은 그런 이제 묶여있는 스캐폴드를 쓰질 못합니다. 묶여있는 하네스를 쓰질 못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을 해야 돼요.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원하는 게 하트비트 많이 쓰는 게 하트비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픈클로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오픈클로가 진짜 영향을 거의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은 지금 나오는 온갖 하네스들이 이 오픈클로의 DNA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현 세대 하네스의 아버지 느낌이에요. 하네스의 아버지 느낌.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픈클로랑 클로드 코드의 DNA를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대부분의 하네스들은 지금 나오는 하네스들은. 그러니까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툴, 이런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툴에도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건 그런데 이 하트비트가 뭐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계속 폴링을 하는 거죠. LLM이. 근데 이 하트비트의 단점은 그냥 크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클로드 코드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클로드 코드의 크론 기능 그런 겁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시간마다 LLM이 직접 체크를 하는 건데 근데 이 방식의 진짜 제일 큰 단점이 토큰 소모량이 너무 커서 이게 인터벌도 있지만 토큰 소모량이 너무 커요. 토큰 소모량이 너무 커서 주기를 시간 단위로 잡아야 돼요. 이로 잡아야 이게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제 모델을 안에서만 쓸 때 API 콜을 안 쓰고 구독제 모델로만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트비트는 이게 진짜 큰 단점입니다. 이게 진짜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하트비트 모델을 썼을 때는 이게 좀 문제였고 그래서 나온 방식이
이건 이제 따로 별도의 구현이 필요하긴 한데 이거는 플러그인 레벨에서 결정론적인 구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클로드 코드 있으니까 바로 일단 E2E까지는 빠르게 뽑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뽑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 방식은 이제 계층형 중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얘는 좀 어떻게 보면 반응형 이벤트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업이 끝났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작업이 시간이 끝났다. 그럼 이 친구한테 보고를 해서 깨워요. 깨우고 그 전까지는 이제 가만히 자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깨우면은 이제 그 작업을 받아서 검토를 하는 거죠. 검토를 하고 다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다른 에이전트한테 전달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 구성이 되면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방식 이렇게 전 두 가지 방식을 시도를 해봤었어요. 이 두 가지 방식을 시도했을 때 토큰 소모량은 토큰 소모량이랑 어떻게 보면 이건 또 반응형이다 보니까 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그런 거는 이쪽이 훨씬 유리했다. 토큰 소모량 적고 그리고 반응형.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오면 바로 답하니까 즉각성까지 챙겨서 이전엔 여긴 인터벌이 있었죠 하트 밑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 판단이 이쪽을 좀 선택하는 게 자체 구현이 있더라도 선택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구현을 해서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을 쭉 진행을 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근데 이렇게 이제 계층 구성을 해서 이제 계층대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이 작업 끝나면 바로 보고하고 이제 진짜 사람의 조직 체계 같은 그런 유연함이 생겼죠. 이전의 조직 체계는 진짜 딱딱한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나면 이걸로 돼 있어서 이 에이전트들 간에 이런 유연한 할당이나 중간에 이것도 중간에 뭐 큐 같은 걸 또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스케줄링 하는 게 좀 불가능했는데 그러니까 잡 스케줄링이 불가능했는데 얘네가 프로세스 단인데도 근데 이제 이렇게 이벤트 기반으로 이렇게 딱 바꾸고 나니까 굉장히 좀 유연해져서 만족스러웠지만 근데 이게 출력 결과물로 이어지는 거는 아니었어요. 출력 결과물의 본질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물론 100% 오케스트레이션 역량이 출격 100% 반영되진 않았어. 오히려 그냥 토큰이랑 시간을 많이 쓰고 퀄리티가 아까 전달했던 그 스트릭트한 스캐폴드 있잖아요. 스트릭트한 스캐폴드보다 적은 경우가 많았어. 적은 경우가 있었어. 대신 근데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제 생각에 프론트엔드는 별도의 스킬을 더 넣고 확인해야겠지만 프론트엔드는 이 방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백엔드를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백엔드를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 결정론적인 오류나 아니면 누락사항은 잘 잡는데 좀 기계적으로 찍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또 세팅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그건 또 깎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저게 만사는 아니었다. 비럴 레슨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또 약간 사용해봤던 기법이 이제 서킷 브레이커인데 이전에 서킷 브레이커 폴백 체인을 좀 프로바이더 간에 이렇게 짰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독 계정을 여러 개 두고 구독 계정을 다수 그러니까 뭐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으로 두고 일단은 이 모든 서브 에이전트가 이 구독 계정을 공유하게 해둔 다음에 구독 계정이랑 그 클로드 하네스를 공유를 한 다음에 그 키가 다 달면은 이 다음 걸로 롤아웃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음 걸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의 이제 계정이 보통 요즘 5시간이죠. 5시간 제한을 넘었다. 쿼터를 넘었다. 쿼터를 넘었다 하면은 다음 계정으로 쿼터나 이제 사용량 초과, 그러니까 토큰 소비량 초과, 소모량 초과, 둘 중에 하나 걸렸다. 그러니까 이건 호출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호출수. 호출수로 GLM5는 또 호출수로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토큰 소모량 초과가 생겼다. 그러면은 다른 계정으로 동일한 프로바이더 아니면 다른 프로바이더라도 괜찮겠지만 이거는 이제 중간에 결정론적인 코드를 어떻게 짜느냐의 차이긴 합니다. 근데 다른 계정으로 롤아웃 이거 한번 시도해봤어요. 이거 시도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파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레이션 운영 시스템을 쫙 한번 짰죠. 그런 경험이 됐어요. 그거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퀄리티로 아직 이어지지 않아서 손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작업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사장님한테 그냥 내일 말고 이제 금요일 날 저 출근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장님이 오케이 하셨는데, 제 생각엔 내일 좀 가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대신 예약 카톡으로 좀 걸어두긴 했는데, 그냥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나더라도 일단 가서 조금 손 보고 그 다음 또 금요일날 가서 완전하게 쫙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퀄리티 올리는 거, 오케스트레이션은 이제 쫙 잡혔으니까 이 틀대로 이제 퀄리티를 올리는 작업을 할 것 같고, 이번에 하면서 좀 지오드의 파생이 좀 많긴 했죠. 예를 들어 슬랙봇을 쓴다던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 배치할 수 있다 보니까 저렇게 되면 에이전트들, 어차피 에이전트는 프로세스 하나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 많이들 아시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에이전트들을 원래 다룰 때 세션 하나로 다루는 게 조금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YML로 다루니까 세션이 YML이 된 거죠. YML이 되니까 YML 플러스 결정론적인 플러그인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그런 게 있어요. 슬랙봇을 구성할 때 이제 슬랙 본용 에이전트만 따로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 지오드에서 했던 매번 돌아가는 데몬 같은 친구, 그런 친구를 한 명 둘 수도 있고, 한 명 둬서 이제 에이전트 전체 팀원에 그냥 끼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왔다 갔다, 어쨌든 그런 방식도 가능하고 이래서 좀 그런 편의성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생긴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걸 하면서도 뭐 다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장님이랑 뭐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이전 거를 CTO 출신이시긴 해도 블록체인 CTO 출신이면서도 이걸 이제 엑시트하고 나오셨으니까, 엑시트하고 뭐 거래소 상장하고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사례가 많으시고 하니까 조언도 많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렸거든요. 제가 전 직장이 이제 CMP다 보니 클라우드다 보니까, 이게 좀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LLM에 투사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그러니까 지금 하네스를 LLM 인프라로 쓴다는 접근 자체가 사실 그게 다른 접근이 아니라 이게 사실 클라우드에서 썼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프라는 밑에 있는데, 실제로 그 복잡한 인프라, 뭐 베어메탈들은 여기 있는데, 이 사이에 그냥 어떻게 보면 얇은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같은 걸 두는 거죠. 분산 드라이버, 네트워크랑 네트워크망, 네트워크 엔진이 네트워크랑 스토리지 엔진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미들웨어가 하나 껴서 이 상태로 추상화가 돼서 이 위에 앱들이 올라가는데, 이 위치가 그냥 LLM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물론 실제 LLM은 이 아래에 클라우드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접근이 가능했던 것도 클라우드 때 보고 봤던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클라우드가 LLM의 인프라가 되고 이제 LLM이 앱들의 인프라, 그러니까 플랫폼이 된다고 하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동치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LLM이 또 사용량에 따라 받고 이러니까 토큰 사용량에 따라 받고, 이 클라우드 플랫폼은 시간 단위로 받죠. 그리고 트래픽, 그리고 시간 단위랑 트래픽, 그리고 뭐 이런 사용 용량 이런 걸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동치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지금 나오는 AX,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프로젝트도 이런 결에 가깝죠. 그러니까 지오드는 이제 지오드는 AI 서비스 개발이고, 물론 하네스 개발이다 보니까 AX는 같이 들어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키키는 완전히 그냥 AX. 키키는 스캐폴드랑 플러그인이랑 오케스트레이션 붙인 거니까 키키는 완전 AX. 그러니까 완전 AS 사스인 거죠. 거의 AS 사스인데 사스 느낌인 건데 좀만 더 발전하면. 근데 이런 느낌인 건데, 근데 사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예전에도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AX가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AX가 콩글리시잖아요. 원래 AX라는 말이 없습니다. AX가 말은 영어 한글이었고, 이건 그러니까 영어가 없고 이거는 한글에서만 쓰는 말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DX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DX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성이. 그럼 이게 노리는 시장이, 그러니까 만약 이게 결국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AWS가 하던 역할을 지금 이제 많은 사용자랑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들을 묶고 있는 게 클로드잖아요. 지금 클로드가 그렇게 비싸고 뭐 구독 계정 쪼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하네스들 다 밀어내는 거버넌스를 하고, 또 뭐 국방부 말까지 안 듣고 자기네들 이런 그거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AWS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 지배하기 전에 AWS 지금도 잘 안 그러긴 하죠. 이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클로드는 본인들 철학이 너무 강해서 영향력, 이게 플랫폼으로서 저래도 되나 싶은 게 좀 있긴 해요 보면은. 왜냐면은 플랫폼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들을 묶어야 본인들이 이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헌신하는 플레이어들이 사례들이 많이 쌓이고 그래야 이쪽이 계속 크는 건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건 본인들의 정체성, 그러려면 이제 본인들의 정체성을 지워야 되거든요. 최대한 지우고 사람들이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 사장님이 하셨던 말이, AWS가 컸던 이유가 선점도 있지만 저는 단순히 선점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나왔을 당시에 UI가 너무 편했대요. 너무 편했대요, AWS. 그러니까 너무 간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GCP가 퀄리티가 더 높았더라도, 당시 GCP가 후발주자임에도 퀄리티가 더 높았는데 이 사용성이 너무 안 좋았대요. 안 좋았다. 그리고 실험용이다 보니 거의 어떻게 보면 플레이그라운드 성격이 강했던 거죠. 플레이그라운드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 구글이 원래 그런데, 그러다 보니 좀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실무에서 쓰다가 간혹 오류가 나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거예요, GCP가. 그래서 AWS가 지금도 점유율이 많이 높은 건데, 많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애저는 MS 쪽은 엔터프라이즈랑 패키지로 묶어서 40% 50% 싸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고, GCP도 큰 기업이랑 바로 거래할 때는 뭐 40% 싸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클로드인데 어떻게 보면 엔트로픽인 건데, AWS 서비스들인 건데, 엔트로픽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근데
결국에 DX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MSP랑 겹치는 거죠. MSP 지금 하고 있는 뭐, 그러니까 저는 주니어라서 뭐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그렇긴 그럴 수 있지만, 베스핀 글로벌 뭐 취준생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리 겸, 어떻게 보면 약간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좀 사업가 마인드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투자했던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잘 되면 또 그만큼 저한테 그게 오는 거니까. 월급이라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 같은 느낌을 좀 하는 게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거 베스핀 글로벌이랑, 아니면은 저 누구냐, 저기 유니콘 메가존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경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AX가 계속 간다 그러면. 근데 이제 사실 나라에 그걸,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저게 크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진짜 생태계나 아니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국가를 위해서 애국 청년이라고 하면 이제 LLM, 온천 LLM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하죠. 온천 LLM이랑 서비스 이쪽이 크긴 한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그러니까 저도 서비스 개발했다가 돈 엄청 깨지고 이쪽 하고 있잖아요. 키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링크드인도 마찬가지고 요즘 채용 공고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기보다 지금은 한국은 AX가 더 빠르게, 여기에 더 사람들이 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보다. 물론 여기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된 곳도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투자 비용도 크고 기술 장벽도 크고 또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한국은 한국만의 시장 개척이 가능하긴 하지만 로컬이 있어서, 그러니까 로컬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장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죠. 장벽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좀 너무 안일한 그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건 그건데, 근데 이제 뭐 그 일본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건 그건데, 그 이렇게 되면 외국 서비스랑 바로 붙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이제 서비스를 냈는데 갑자기 상대가 클로드 코드다, 코덱스다, 이러면 할 맛 납니까? 투자하고 싶겠어요 여기다?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니까 이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근데 결국에는 어차피 만약 이 서비스를 하네스로 만든다고 하면은, 사실 이 AX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 가지고 그냥 이게 붙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지금 나오는 하네스들은 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 다 하네스로 만드니까, 하네스 아니면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잖아요. 둘이 뭐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런 이벤트 기반 동작 제어랑, 그 다음에 프롬프트, 그게 이제 스트릭트하게 걸면 체이닝이고, 아까 전에 오케스트레이션처럼 풀면 또 오케스트레이션처럼 풀 수도 있죠. 어쨌든 저런 이제 체계로 이렇게 레이싱 트랙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거죠. LLM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가드레일 같은 걸로 이제 제한을 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물까지 가도록. 이게 없으면은 막 이래 가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좀 응집하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걸 비유할 때 수도꼭지 비유를 많이 해요. 수도꼭지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카팟이 접근이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하네스들에 비해 카팟이 하네스는 유독 다 가볍거든요. 유독 3개밖에 안 되고, 물론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3개밖에 안 된다거나 하나밖에 안 된다거나 파일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도 캔낫이나 레치스는 다 넣어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보통 그거를 그대로 쓰고 이제 본인 환경에 맞게 채우라는 얘긴데, 그게 LLM을 돌리면서 차거든요. 그런 MD들이나 정보들이 쌓여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꼭지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구현해야 될 건
이상적인 하네스는 이 수도 위에 있는 밸브 하나란 겁니다. 밸브 하나인데 이걸 이제 딱 돌렸을 때 물이 이제 쏟아지잖아요. 물이 쏟아지는 게 이제 LLM의 그 아웃풋 토큰인 겁니다. 이 아웃풋 토큰이 아래에 있는 그릇, 아래에 있는 틀에 맞게, 틀의 모양이 어떻든, 틀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든 마름모든 이거에 맞게 채워져서 이거에 맞게 이제 채워져서 그 아웃풋을 좀 정제할 수 있는 그런 접근, 그런 구조라고 봐요. 어쨌든 그걸 보면 그렇고, 어쨌든 이건 잠시 엽기로 샜는데, 어쨌든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가면은 지금의 엔트로픽이 어떻게 보면 AWS고 현재 AX가 거의 DX는 거의 MCP 업계로 좀 빠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 거래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저는 물론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쪽도 뭐 이제 이득이 많고 그리고 가능성이 넓으면 하겠다만 역시 아직 원하는 건 제품 쪽이긴 해요. 이제 그렇고 하네스 서비스를 만드는 쪽이긴 한데 하네스 서비스를 만드는 거긴 한데 이제 돈이 별로 없어서 진짜 파산 직전이라 가지고 요즘 금전적으로 너무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은 그러니까 투자한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아침에 보면은 상태가 진짜 안 좋거든요. 아침에 보면은 이건 아침이 아니네, 지금이네. 지금도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아침에 보면 상태가 진짜 안 좋아요. 카메라 앵글도 엉망이긴 하지만 엄청 까칠하거든요 보면은. 물론 최대한 그렇게 까칠하게는 안 하지만 와주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까칠하게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금전적으로 굉장히 몰려있다. 그 얘기 그러다 보니까 AX 쪽도 그러니까 AX가 저런 게 나오는 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저런 게 좀 필요하긴 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꼭 필요한 건 아니긴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이거는 클라우드로 보면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 차이라 가지고 이게 클라우드 그러니까 DX 때는 모든 걸 다 클라우드로 옮겨야 된다 막 이런 반영이 엄청 셌어요. 그러니까 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전 왜냐면 제가 학생 때 이제 22년 21년 때인가 그때 이제 선배들이 그러니까 그때 저 IT 인력들을 좀 많이 뽑았던 이유가 클라우드 전환기였기도 했고 클라우드 전환기 막바지기도 했고 LLM 개발 그러니까 LLM 관련 개발을 좀 뽑던 시기이기도 했고 이게 두 개가 겹쳐서 그때 거기다 코로나까지 있고 해서 빵 터졌던 건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오히려 클라우드 비용이 너무 비싸서 온프레미스로 돌아오려고 하고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가 결국에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수동 코딩과 자동 코딩이랑 똑같은 그러니까 AI 기반 코딩과 LLM 기반 코딩과 기존 코딩 이거과 LLM 기반 코딩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구도라고 생각을 해서 뭐가 뭐 한쪽으로 확 한다고 해서 한쪽으로 확 지금은 확 기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기울진 않을 거다. 항상 결국 시장이 그냥 나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LLM은 워낙 어떻게 보면 밀고 있는 주자들이 너무 세죠. 밀고 있는 주자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게 밀고 있는 주자들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너무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LLM에 이거를 빅테크 내에서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메타죠. 메타, AWS 그러니까 본인들이 LLM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에이전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MS까지 해서 LLM이랑 에이전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네스 엔지니어링 이런 거 나오면은 하네스 엔지니어링 이게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랑 같은 말이죠.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이런 거를 본인들이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LLM을 많이 쓰게 하는 방법, 그 체계, 그리고 그게 한번 잡히면 또 생산성이 엄청 늘어나는 건 사실이니까 그게 이제 정교하게 잡히면 그걸 찾는 거죠. 그 방안을 계속 찾는 거죠. 근데 이제 잡힌다는 게 잡혀도 이전 코드처럼 생성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전 코드처럼 생성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이 너무 달라요. 이번에 GitHub 유출된 것,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 유출된 걸 봐도, 오픈 클로를 봐도, 페이퍼 클립을 봐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 시장에서 만들어진 생성된 코드들은 다 여러 번 말했듯이 하나스로 생성된 코드이기 때문에 다 구조가 이래요. 다 코드 구조가 다 플랫하고 좀 심한 경우는 페이퍼 클립 같은 경우는 모듈화도 안 돼 있고 초기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엄청 다 그냥 플랫하게 이렇게 가요. LLM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파일 이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주석에다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브레드 크럼블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빵가루 이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로그나 아니면 주석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벤트 디스크립션이 될 수도 있겠죠. 뭐 툴 디스크립션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걸로 LLM의 다음 행동을 유도합니다.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LLM의 다음 행동 접근을 다음 턴에 LLM API나 아니면 동일 컨텍스트에 이제 다음 LLM의 행동을 코드가 아니라 자연어 로그 안내로 유도합니다. 유도. 이런 접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의 성질 자체가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LLM 편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드 자체가 사람 편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이 협업하기 좋은 게 아니라 LLM이 협업하기 좋은.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전 코드들은 막 계층 엄청 나눠져 있었죠. 계층의 의존성 역전에 거기에다가 기성 소프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엔 거대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유지하려면 뭐 나중에 LLM이 더 똑똑해지면은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이런 방식이 다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다시 나올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LLM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존성 역전 같은 것 경우는 어댑터처럼 이제 인프라를 갈아 껴야 될 때, 그러니까 페이퍼 클립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쓰거든요. 모델이랑 베이스 URL 이런 설정들을 집어넣는 구간은 어댑터로 빼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은 유저가 이제 이 서브 에이전트에서는 이 모델과 이 프로바이더를 쓰게 그런 선택권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의존성 역전을 두는 경우는 있어도, 코드를 유지 보수할 때 클린 코드랑 의존성 역전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하면 코드가 오히려 꼬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 이코에코가 그랬듯이 플랫폼이 과도하게 두꺼워지고, 물론 저도 이제 잘 아는 상태에서 컨트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LLM이 많이 헤매는 건 사실이.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다 플랫하게 나오는 것도 다 이런 거고, 플랫하고 한 코드에 한 코드가 한 파일이 뭉쳐져 있고, 이 클로드 코드랑 오픈 클로드랑, 그러니까 LLM으로 생성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류의 방향은 이런 방향. 거기 그런 것도 이제 찾아보면 이런 게 있다,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브레드 크럼블이랑. 그러니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어떻게 보면 수렴을 한 거죠. 저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도 아마 이쪽 코드들도 다 그렇게 고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팀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 하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 블로그들을 보니까
블로그를 보면은 물론 이거는 확실하다고 말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블로그를 보면 MS CTO 인터뷰가 진짜 많이 CTO 인터뷰를 언급한 게 있거든요. 한 25년 11월쯤인가. 그때 저도 처음에는 그 인터뷰를 본 게 25년 6월인가 4월이었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저게 뭐 무슨 말일까 했는데 이제 직접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게 LLM이 기존 소프트웨어 구조로는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이게 LLM이 헤매는구나 진짜로. 그러면 LLM이 편한 코드로 하면 이게 병렬로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빨리 기능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거를 이제 본 거죠. 물론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안에 결함도 많고 그래서 검증 절차는 또 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그 검증 절차 사람이 못 두죠. 그럼 이제 에이전트가 하고 네, 그렇게 계속 가는 건데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확장하는 건 페이퍼 클립이 유리하긴 하나 아직 내부 그렇다고 퀄리티가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다. 결국엔 컨텍스트랑 스캐폴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였고요. 어쨌든 이번에 작업한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다 그런 내용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플랫폼이 있고 플러그인이랑 뭐 이런 스캐폴드들을 만들고 뭐 페이퍼 이런 애들이 제공하는 API나 SDK랑 연결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페이퍼 클립이 이제 LLM이 어떻게 보면 이제 API 명세가 페이퍼 클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못 다루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결국 시행착오를 끝낸 다음에 그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스킬이나 아니면 스캐폴드 결정론적인 플러그인을 만들어 두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되는데 음, 확실히 LLM이 직접 만든 툴이 아니거나 MD가 아니면은 LLM한테 툴을 외부 인프라를 더 지어주는 게 무조건 이득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병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페이퍼 클립 하면서도 느꼈고 결국에는 그 인프라에 맞는 스캐폴드를 또 새로 짜야 된다. 그 인프라에 맞는 하네스랑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이벤트 기반도 너무 이 하네스가 제공하는 것만 쓰는 것도 안 되고요. 쓰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하트비트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토큰 소모가 엄청 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아까 이벤트도 이렇게 딱 반응형으로 이게 보고 끝났습니다 하면 오케이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 만들어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고 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지메일 그러니까 제 메일 주소를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유튜브에 올려뒀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초년생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지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 강의 유료 강의는 그러니까 가끔 와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는 안 합니다. 개인 강의 유료 강의는 안 해요. 제가 지금 금전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좀 많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상황이라도 이거는 안 합니다. 아직 좀 정제된 자료를 만들기에는 지금처럼 그냥 제가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스트레스 푸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쏟아내고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들으면서 또 곱씹고 이건 아니네 이거는 맞았네 이런 것도 보면서 방향도 잡고 그리고 의견 달린 것도 보고 물론 의견 달릴 때는 제가 또 엄청 예민할 때는 괜히 화만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물론 다 그것도 화내면서 또 반영하고 이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는 말아주시고 어쨌든 그런 거고 어 감사 댓글은 감사하다고 하고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저걸 안 하는 이유는 좀 아직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완전히 잡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도 진짜 짧게 들어간 거고 물론 빠르게 들어간 거긴 해도 빠르게 들어간 편이긴 해도 빠르게 들어가고 에이전트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편이긴 해도 아직 다듬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리고 하네스는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맞았던 게 내일은 틀리고 이런 게 결국엔 해보면서 느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코딩이랑 똑같죠. 코딩의 초창기랑 똑같죠. 그런 시행착오를 본인이 겪으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편도 있어서 그냥 그걸 공유하면서 서로 크는 서로 성장하는 게 더 옳은 지금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런 강의나 이런 걸 올리기엔 조금 그렇다는 거죠. 미숙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요즘에는 AX랑 AX로 대표되는 하네스에 피로감이 사람들이 많아서 저기도 또 삐끗하면은 금방 준사기꾼 행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거를 다 내 돈 깨서 뭐 진짜 실제로 외부에 있는 시그널 보고 외부에 있는 사례들 오픈소스들 실제로 이리저리 투사시키고 증류시키고 만들어보고 데이터 뽑고 하면서 해도 신뢰도가 금방 깎이기 때문에 하나 실수하면 신뢰도 깎이고 신뢰도 깎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저는 이거 오래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렇고 어쨌든 이번 중간에 큐 넣고 이번에는 의외로 좀 백엔드스러운 작업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오케스트레이션을 두다 보니까 이게 하네스는 심지어 클라이언트 단인데도 너무 빠르게 쌓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방 LLM이 플랫폼 예전에 작년에만 해도 LLM이 플랫폼이 된다고? LLM이 플랫폼? 이건 너무 빠른데 이건 너무 망상인데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벌써 LLM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클로드 스테이터스 보면은 난리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너무 불안정합니다. 지금 이거 너무 불안정해요. 클로드 스테이터스 보면 지금 너무 물려가지고 그냥 이러니까 그렇게 거버넌스들을 본인 색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그냥 거부할 거 거부하고 본인 그렇게 하면 솔직히 그렇게 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게 아무리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해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일수록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에 플랫폼이라서 너무 과몰입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기능 개발은 한 2개 정도밖에 안 하긴 했고 몇 개 안 하긴 했지만 그만큼 정책이랑 교육이 엄청 많았어요. 클라우드 쪽은 제가 신입이라서 그랬던 걸 수도 있죠. 그런 거를 공부할 시간을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플랫폼은 좀 사회 질서를 맞춰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좀 따라가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플랫폼이 너무 독단적으로 본인 색을 가져가 버리면 그건 독재가 되어버리고 금방 독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럼 너무 심해지면 플레이어들이 떠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엔트로픽은 슬슬 약간 벌써부터 낌새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구글이랑 AWS가 그렇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AWS가 어떻게 보면은 양반이죠. 그러니까 양반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 참 뭐라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 IT 비즈니스에 독을 풀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를 기반으로 둔 다단계죠. 왜냐면 이 플레이어들이 이 사람들이 편하게 툴을 내면 내줄수록 관련 오픈 소스도 여기에 더 맞춰내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의 솔루션이 돼서 팔리고 또 이게 하나의 서비스가 돼서 팔리고 이러니까 또 그게 이 사람들은 싸게 주는 대신에 그렇게 영향력이랑 이런 거 본인들의 그 캐시카우를 얻고 현금 흐름을 얻고 이 사람들은 본인의 인건비를 얻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형식인데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플랫폼을 선택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이제 교육 비용을 투자해야 되니까요. 본인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을 해야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걸 쓰는 방법을 학습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본인 스택이 여기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 거 그냥 쓰는 게 유리하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대우가 높아지고 이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플랫폼을 고를 때 초반에 굉장히 조심스럽다가도 한 번 정하면 그냥 쭉 굳혀지는데 그런 게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렇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도 좀 듣게 되고 어쨌든 그런 교육도 받고 했으니까 플랫폼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것도 있었으니까 물론 저희는 완전히 공개된 플랫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 짧게 했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저렇게 이제 벌써부터 본인 색을 드러내면 위험하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개발하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아 이번에 근데 키키가 오케스트레이션이 잡힌 건 좋은데 퀄리티가 한 번에 안 나온 건 좀 아쉬워요. 그거는 더 실은 더 깨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토큰을 사장님한테 좀 죄송하죠. 구독 플랜도 많이 쓴. 어쨌든 다 도움이 좀 되길 바랍니다. 저희 잘 됐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또 그냥 잡담 겸 횡설수설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요즘에 산업을 보는 방향 그리고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은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이렇게 말해놓고 코드나 결과물이 너무 또 정돈이 안 되면 또 그건 나름대로도 어떻게 보면 제 크레딧을 스스로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돈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지오드는 개인 프로젝트긴 하지만 진짜 좀 누구나 말 그대로 하네스의 목표인 딸깍으로 쓸 수 있게 할 만큼 깎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최근엔 키키를 많이 깎고 있지만 키키는 이제 딸깍으로 되는 오케스트레이션 법인인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지금 상황에서 별로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시도를 해보고 스캐폴드로 더 핏하게 맞출 수 있으면 더 핏하게 맞추고 그리고 페이퍼 클립 사례들도 좀 더 리서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 주셨던 게 있었는데 QMD 쿼리 마크다운 이게 이제 옵시디언에서 쓴 엔진이라고 합니다. 옵시디언이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좀 가볍게 쓴다고 하면 근데 이것도 절차가 너무 많긴 하네요. 벡터 껴 있고 BME25 있고 이런 정석성이 너무 많이 끼면 사실 좀 보하긴 하지만서도 이게 파워풀하다고 실제로 결국엔 어차피 저도 이걸 만들었으니까요. 결국엔 이런 맵을 만들었으니까 저도 저런 걸 이제 도입해서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블로그를 조금 오해하시면 약간 주의하셔야 될 거. 제가 쓰는 블로그들은 100% 팩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제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건 진짜 거의 노이즈가 섞여 있는 자료인데, 근데 이제 그걸 섞어서 LLM이 실제로 좋은 결과를 나올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수치상으로든 아니면 제가 이제 누락이라고 생각했던 파트를 개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좀 더티 엔지니어링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 가끔 섞인 더티 엔지니어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사람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LLM을 위한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본인 LLM에 넣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양이 너무 많아져서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걸 다 넣기가 이 큰 맥락을 다 넣기가 조금 그런 것들은 저는 보통 이제 점진적 공개라고 그 많이 얘기했지만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스킬 형태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트릭트한 스캐폴드로 푸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의 스트릭트한 스캐폴드라는 거는 거의 MD랑 캔낫 그리고 저걸로 강제되는 진짜 좀 심하게 강제한 다음에 훅까지 조금 넣어서 강제로 트리거를 시키는 그렇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스케줄링 배분이 잘 안 되지만 퀄리티는 보장되는 좀 직렬성 그런 식의 스캐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GOD의 스캐폴드가 그렇습니다. 키키는 다른 방향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자야죠.